2절 스트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림은 처리해야 될 요소의 타입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공이 되는데요. 자, 이들 스트림은요, 자바 8부터 생성된 java.util 스트림 패키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패키지 안에 포함된 스트림 인터페이스는요, 자, 모두 베이스 스트림을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대로 기본 스트림이라는 뜻인데요. 이 베이스 스트림에는 모든 스트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통 메소드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베이스 스트림은 코드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스트림을 상속한 바로 이와 같은 하위 스트림을 이제 코드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자, 스트림은 객체 요소를 처리하는 스트림입니다. 그래서 스트링이라든지 사용자 정의 클래스를 객체화해서 요소로 가지는 스트림을 말하고요. 자, int 스트림과 long 스트림 그리고 더블 스트림은 각각 기본 타입인 int, long, 더블 요소를 처리하는 스트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스트림이나 또는 int 스트림, long 스트림, 더블 스트림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요소를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스트림 구형 객체를 얻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먼저 어떤 소스로부터 스트림 구형 객체를 얻어낼 수 있느냐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스트림 자체가 요소를 처리하는 반복작이기 때문에 요소를 제공해주는 어떤 소스든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 소스를 보게 되면은 요소를 제공해주는 소스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컬렉션부터 먼저 보면요. 자, 컬렉션은 객체를 저장을 하죠. 그래서 그 객체를 요소로 해서 이제 스트림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모든 컬렉션에서 다 스트림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java.util collection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것만 스트림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java.util collection을 구현한 컬렉션에는 리스트 계열과 set 계열이 있죠. 그래서 리스트 계열에는 array list, linked list, stack,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물론 벡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트 계열의 컬렉션과 그 다음에 셋 계열의 컬렉션, 해시 셋, 해시 테이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컬렉션만 스트림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들 컬렉션에서 제공해주는 메소드, 스트링과 패러렐 스트림을 이용을 이제 하면 됩니다. 자,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싱글 스레드 환경에서 이제 요소를 처리하는 스트림을 얻어내는 거고요. 자, 패러렐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해서 스트림을 얻어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소스는 이제 배열인데요. 자, 배열도 역시 인덱스로 관리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배열에서부터 여러분이 다양한 스트림 객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arrays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직접 스트림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arrays 클래스부터 보면요. 자, arrays에는 스트림이라는 정적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 정적 메소드의 매개 타입을 보시면 다양한 타입의 배열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타입의 배열의 항목을 요소로 가지는 이제 스트림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직접 여러분이 스트림 인터페이스의 정적 메소드인 of를 이용을 해서 매개 값으로
다양한 타입의 배열을 주게 되면 해당 타입에 맞는 스트림 객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스는 int 범위인데요. 그래서 그 시작값과 이제 끝값 사이에 있는 자, 정수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이제 처리하는 자, 스트림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정수니까 이제 int stream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range라고 하는 자, 정적 메소드, 그리고 range closed라고 하는 정적 메소드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이 두 메소드의 차이점은 이 두 번째 값, 즉 끝값이죠. 이제 이게 시작값이고 이게 끝값인데, 자, 끝값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range 같은 경우에는 끝값을 포함하지 않고요. 자, range closed는 끝값을 포함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1에서 여러분이 5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range 같은 경우에는 요소가 1, 2, 3, 4가 될 거고요. 자, range closed는 1, 2, 3, 4, 5가 될 겁니다. 그래서 5를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제 요 차이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롱 범위에서 자, 롱 값을 요소로 해서 자, 스트림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롱 타입이니까 이제 롱 스트림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range 그리고 range closed가 있는데요. 자, 위에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끝 정수죠. 롱도 끝 정수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롱 스트림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이 범위에 해당이 되는 정수를 하나씩 가져와서 이제 처리하는 롱 스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스를 보게 되면은 디렉토리인데요. 여러분이 디렉토리가 요소를 가질까요? 자, 디렉토리에는 그 디렉토리 하위에 있는 파일이나 또 다른 디렉토리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디렉토리 밑에 있는 파일과 또 다른 하위 디렉토리에 해당이 되는 그 패스 정보를 요소로 가지는 자, 스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이나 디렉토리 자체를 요소로 가지는 게 아니고요.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과 하위 디렉토리의 패스를 이제 요소로 가지는 이제 스트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스트림의 패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패스라고 하는 바로 이 인터페이스는요. 그 java.io 패키지에 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파일의 경로를 표현하는 자, 인터페이스인데요. 그래서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과 하위 디렉토리의 패스를 요소로 가지는 이제 스트림을 이제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파일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스라고 하는 클래스에 find라고 하는 메소드와 list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find는 자, 모든 파일을 다 그 가져와서 요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에 주어지는 그 predicate가 그 true를 리턴하는 것만, 즉 이제 필터링을 하는 거죠. 요 디렉토리 안에 있는 자, 요 디렉토리라고 한다면은 바로 여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 중에서 자, 이 predicate가 true를 리턴하는 것만 뽑아서 그 경로를 요소로 가지는 스트림을 얻겠다는 이야기고요. 자, 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터링을 하지 않고요. 그냥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자, 모든 그 파일의 경로를 이제 요소로 가지는 이제 스트림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필터링 기능이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없고, 이제 모두 다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스가 파일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이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이 파일에는 자, 라인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한 라인씩을 요소로 가지는 한 라인을 요소로 가지는 이제 스트림을 얻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 라인에 대한 텍스트 정보를 요소로 가지기 때문에요. 스트림의 그 제네릭 타입은 자, 스트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안에 있는 그 한 라인의 문자를 요소로 가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자 파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파일스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자, lines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을 하는데요. 자, 이 패스는 바로 이 파일의 경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의 경로를 주고 그 다음에 차셋은 요 파일 안에 있는 문자 셋의 종류예요. 그래서 UTF-8이냐 뭐 EUC-KR이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제공을 해주면 한 라인씩을 읽어서 요소로 이제 제공을 이제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버퍼더 리더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자, 요것은 java.io에 있는 그 성능 향상을 위한 보조 스트림인데요. 그래서 버퍼드 리더는 자, 문자 파일을 읽어서 그 문자 파일에 있는 내용을 얻을 때 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lines를 자, 호출하면 바로 이 파일의 한 라인씩을 요소로 가지는 자, 스트림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도 되고요. 자, 이것을 이용해도 됩니다. 자, 버퍼드 리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요. java.io에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랜덤 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자, 스트림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자, 랜덤이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자, 더블 타입의 랜덤 수를 요소로 가지는 자, 더블 스트림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랜덤이라는 클래스의 그 int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자, int 스트림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난수죠. 난수를 요소로 가지는 자, 스트림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random.longs라고 해서 long 타입의 난수를 요소로 가지는 long 스트림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소스로부터 스트림을 얻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컬렉션으로부터 스트림을 얻어서 사용하는 코드를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그 리스트 컬렉션을 자, 생성을 한 건데요. 자, arrays.asList라고 하는 메소드는요. 고정된 개수의 객체를 매개 값으로 받아서 array list 객체를 리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자, list interface 타입으로 자, 대입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장된 객체가 student이기 때문에 자, 타입 파라메타를 student로 두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 리스트 컬렉션을 생성을 한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이 객체를 요소로 하는 자, 스트림을 얻을 때는요. 자, 이와 같이 자, 리스트에 자, 스트림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제 호출하면 바로 그 스트림 객체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제네릭 타입으로 이제 스튜던트가 들어간 이유는 결국 여기에 있는 이 스튜던트 객체가 이제 요소가 되어서 이제 스트림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처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얻은 스트림을 자, 이용을 해서 자, for each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제 호출하면은 자, 이 스트림을 통해서 자, 하나씩 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가 자, 매개 값으로 대입이 되고요. 자, 이 스튜던트를 이용을 해서 자, 이와 같이 람다식으로 자, 처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스튜던트 객체가 결국 이거죠. 그래서 스튜던트 객체의 자, getName, 즉
학생 이름을 얻어서, 즉 여기 있는 이 학생 이름을 얻어서 자, 콘솔에 이제 출력을 이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객체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람다식은 3번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스튜던트 객체가 대입이 되고 자, 콘솔에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출력 결과는 이제 이와 같이 나왔죠. 컬렉션으로부터 요소를 처리하는 스트림을 얻어서 처리해보는 예제를 작성을 해보죠. 자, 먼저 그 src에서 패키지를 자,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절이니까 섹션 02라고 주고요. 자, 스트림의 종류니까요. 그래서 kind라고 자, 이렇게 패키지명을 지어 주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컬렉션으로부터 스트림을 이제 얻어서 그 실습하는 예제이기 때문에 자, 클래스를 자, 이런 이름으로 주겠습니다. 자, from collection 자,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야 되니까요.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컬렉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 객체를 자, 저장하는 자, 리스트 컬렉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rays 점 이제 as list가 되겠네요. 그죠? 예, arrays 점 as list.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자, as list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요. 고정된 그 객체를 매개값으로 받아서 array 리스트를 이제 생성을 해서 이제 리턴을 하게 되는데요. 그 리턴된 그 객체를 이제 리스트 타입의 이제 변수에서 이제 대입을 받은 거죠. 자, 컨트롤 시프트 O 해서 자, 임포트를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ava.utilist가 되겠죠. 그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는요, 지금 여기에 있는 스튜던트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스튜던트를 쓰지 말고요. 여기서 별도로 자, 스튜던트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클래스로 자, 스튜던트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자, 필드로 네임과 그리고 자, 스코어를 자, 갖도록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생성자를 하나 선언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네임과 스코어를 받아서 자, 필드로 자, 초기값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get 메소드를 이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et 메소드는 여러분 source에서 자, generator, getter, and set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et 메소드만 필요하기 때문에요. 자, select getter만 체크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student라고 하는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자, 다시 자, from collection example로 돌아왔어요. 자, 이 student를 쓰지 말고요. 자, 같은 패키지에 있는 이제 student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s list에서 여러분이 매개값으로 자, 3개의 스튜던트 객체를 만들어 주고 자, 대입을 해줄 건데요. 자, 이와 같이 3개를
자, 생성을 하면서 자, 매개값으로 이제 대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튜던트는 이름이 홍길동이고요. 자, 10은 점수죠, 스코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튜던트는 이름이 자, 신용곤이고, 자, 점수는 20점이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튜던트는 자, 유미선이라고 주고요. 자, 점수는 30이라고 줬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리스트 컬렉션을 준비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리스트 컬렉션으로부터 이제 스트림을 자, 얻어 볼 겁니다. 그래서 자, 스트림, 자, 스튜던트, 자, 요소가 스튜던트가 되겠죠. 자, 스튜던트 리스트에서 자, 스트림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 자, 스트림 객체를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에서 자, 임포트를 시켜줄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스트림을 통해서 얻는 자, 이 요소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처리하는 자, 람다식을 작성을 할 건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름을 여러분이 콘솔에 출력을 하도록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트림이라고 하는 객체에서 자, forEach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은 이 forEach는 매개 타입으로 consumer라고 하는 자, 함수적 인터페이스 타입을 가지는데요. 자, consumer는 매개 값으로 자, 스튜던트를 받아서 자, 소비하는 자,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람다식으로 이제 작성을 할 건데요. 자, 스튜던트 객체를 하나씩 자, 매개 값으로 받아서 자, 스튜던트의 자, getName 이렇게 해서 자, 이름을 자, 콘솔에 출력하도록 자, 그렇게 자, 람다식으로 자, 대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개의 스튜던트 객체가 한 번씩 자, 이 s에 대입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실행을 해서 자, 이름을 이제 출력하게 되는 거죠.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름이 자, 순서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배열로부터 스트림을 얻어서 사용하는 코드를 살펴보기로 하죠. 자, 이와 같이 스트링 배열을 하나 생성을 하고요. 자, 지금 배열의 길이는 3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배열로부터 자, 스트림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 arrays.stream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arrays의 정적 메소드죠. 스트림이. 그래서 매개 값으로 자, 이 배열을 제공을 해주면 자, 이 배열의 항목을 요소로 가지는 자, 스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요소의 타입이 자, 스트링이기 때문에 자, 타입 파라미터는 이제 스트링으로 주어졌죠. 자, 그러면 이 스트림을 통해서 자, 여기에 있는 요소들을 자, 콘솔에 하나씩 이제 출력을 하도록 자, forEach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a라고 하는 매개 변수 자리에는 자, 한 번씩 자, 홍길동 그리고 신용권 자, 김미나가 대입이 되어서 자, 콘솔에 자, a를 출력하도록 자, 이렇게 이제 람다식으로 제공이 됐죠. 자, 이번에는 자, int 배열을 자, 가지고 역시 이제 스트림을 생성해서 자, 출력을 이제 해볼 건데요. 자, 마찬가지로 자, arrays의 stream이라는 메소드를 쓸 건데 자, 매개 값으로 이제 int 배열을 줍니다. 자, 매개 값이 int 배열이기 때문에 자, 이 스트림은 무엇을 리턴을 하냐면요. 바로 int 스트림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요소가
자, 정수기 때문에 자, int 스트림을 이제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개 값이 자, 어떤 배열이냐에 따라서 자, 이와 같이 자, 스트림 자, 형태의 자,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이와 같이 int 스트림 형태로 리턴할 거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스트림을 통해서 이제 처리하는 방법은 위의 코드와 유사한데요. 그래서 포이치를 이용을 해서 자, 여기에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자, A에 대입받고요. 그 다음에 자, 람다식으로 자, A의 값을 이제 출력하도록 자,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직접 이클립스에서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죠. 자, 클래스의 이름은 자, from array example로 두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를 이제 체크를 할게요. 자, 먼저 배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배열을 자, 이와 같이 자, 생성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배열로부터 이제 스트림을 얻을 건데요. 자, 배열의 요소의 타입이 자, 스트링이죠. 그래서 스트림의 자, 타입 파라미터로 자, 스트링을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열로부터 자, 스트림을 얻으려면은 arrays의 자, 스트림이라고 하는 정적 메소드를 이제 이용을 할 건데요. 자, 결국 이제 객체 배열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str array를 이제 주면 되겠죠. 자, 컨트롤 시프트 자, O에서 자, 임포트를 시켜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스트림으로부터 이제 여기에 있는 요소들을 자, 하나씩 처리를 할 건데요. 자, 콘솔에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tr 자, 스트림에 자, for each를 이용을 해서 자, 요소를 대입할 변수를 하나 자, 작성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람다식으로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자, 매개값으로 대입된 자, 요소를 자, 출력하고 그 다음에 쉼표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요소는 한 번씩 A에 대입이 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콘솔에 출력이 되겠죠. 결국 이 람다식은 3번 실행하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정수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자, 똑같이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자, 개행을 시켜 주도록 하고요. 자, 정수 배열을 하나 생성을 해서 자, 이 정수 배열로부터 자, 스트림을 얻어낼 건데요. 그래서 arrays의 자, 정적 메소드인 자, 스트림을 사용하는데 이번에는 int 배열을 매개값으로 받는 자, 스트림 정적 메소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리턴 타입을 보니까 int 스트림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int array를 매개값으로 제공을 해주고요. 그래서 리턴 타입이 int 자, 스트림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자, 변수에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O에서 자, 임포트를 시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트림으로부터 여러분이 자, 요 요소를 하나씩 콘솔로 이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자, 람다식을 자, 제공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int 자, 스트림 점 자, for each 해서 작성을 할 건데요. 자, 이번에 for each는 int consumer 타입의 함수적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int 값을 받아서 자, 소비하는
자, 함수적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자, 람다식을 자, 여러분이 제공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처리하는 방법은 바로 요 위에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 여기에다가 넣어 줄게요. 자, 여기에 대입하는 것은 결국 여기 위에서는 이제 이름이 대입이 되겠지만, 자, 여기에서는 자, 여기에 정수값이 한 번씩 대입이 되어서 자, 출력을 이제 하도록 한 거죠.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자,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 범위로부터 스트림을 얻어서 자, 숫자를 하나씩 처리하는 자, 스트림을 사용하는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 stream이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에는 자, range closed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자, 이 메소드는요. 자, 첫 번째 정수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 정수까지 요 범위에 해당되는 자, 정수를 자, 하나씩 가져와서 처리하는 자, int stream을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이 int stream에서 여러분이 포이치를 하게 되면요. 자, 여기 자, 1에서부터 자, 100까지 차례대로 이 A에 대입이 되어서 자, 람다식으로 이제 여기에 sum에 계속 누적이 되게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부터 100까지의 합이 이제 sum에 저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콘솔에 이제 출력한 건데요. 자, int stream에는요, range closed 이외에 range라고 하는 메소드도 있는데요. range 메소드는 똑같이 두 개의 정수를 매개값으로 갖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정수에서 두 번째 정수 사이에 자, 정수를 하나씩 가져와서 처리하는 건 맞는데 바로 두 번째 정수를 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range closed는 두 번째 매개값을 포함을 하고요. 자, range는 이제 100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 sum의 값은 자, 1부터 결국 100까지의 이제 합이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만약에 range까지만 썼다면 1부터 99까지의 합이 이제 sum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를 보면은 5050이 자,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숫자 범위로부터 스트림을 얻어서 처리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자, from int range 자,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 1부터 그 100까지의 자, 숫자를 하나씩 자, 가져오는 자, int stream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 stream 자, stream equal 자, int stream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의 정적 메소드인 자, range closed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터 자, 100을 포함해서 자, 100 사이에 있는 수를 자, 하나씩 가져오는 자, int stream을 자, 얻었는데요. 그래서 포이치를 이용을 해서 자, 정수를 하나씩 가져오면서 이제 누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적을 할 변수가 하나 필요한데 자, 그 변수는 자, static 필드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ublic static 자, int 자, sum 자, 이렇게 하나 정적 필드를 선언해 주고요. 자, 스트림에 자, 포이치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자, 숫자 하나, 즉 정수 하나를 자, 가지고 와서 자, sum에
계속 누적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썸의 값을 이제 출력을 해 볼 건데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람다식은 결국은 100번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A에 이제 1부터 100 사이에 숫자가 한 번씩 들어와서 결국 썸에 이제 누적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자, system.out.println 해서 자, 총합이라고 자, 문자열을 하나 넣어 주고요. 자, 여기다가 썸을 추가해서 출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 보면 자, 총합은 5050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일로부터 스트림을 얻어서 파일의 내용을 처리하는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경로에 있는 linedata.txt라고 하는 파일의 자,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파일의 내용은 지금 이와 같이 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의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각각의 라인에는 이렇게 스트링으로 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자 파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파일로부터 먼저 패스라고 하는 객체를 얻어내야 되는데요. 자, 이 패스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는 java.nio에 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java.nio는 여러분 19장에서 자, 살펴볼 건데요. 자, 이 패스라고 하는 이 객체는 간단하게 파일의 경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은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이 패스라고 하는 객체를 얻기 위해서는요. 패스라고 하는 이 클래스의 정적 메소드인 자, get을 호출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클래스 역시 java.nio 패키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가지고 일단 패스 객체를 얻어낸 다음에 자, 이제 스트림을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스트림을 생성하는 방법은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을 먼저 보면요. 자, files라고 하는 클래스에 lines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데요. 이 files도 java.nio에 속해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lines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바로 이 pass라고 하는 객체를 첫 번째 매개값으로 주고 자, 두 번째 매개값은 이 파일에 저장된 이 데이터가 어떤 문자셋으로 작성이 되었느냐입니다. 그래서 차셋 디폴트 차셋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운영체제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자셋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파일을 여러분이 작성하고 저장할 때 특별한 문자셋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자, 운영체제에 기본 문자셋이 사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일에서 사용된 문자셋을 자, 이렇게 얻은 다음에 자, 두 번째 매개값으로 제공을 해주면 자, 이 lines라는 메소드는요. 자, stream이라고 하는 자, 객체를 리턴을 합니다. 자, 이 스트림의 타입은 자, 이와 같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자, 데이터가 문자죠. 문자이기 때문에 자, string generic 타입이 이제 지정이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스트림이 자, 처리하는 요소는 뭘까요? 자, 여기 lines라고 하는 이 메소드의 이름을 보면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각각의 라인을 요소로 해서 한 번씩 라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처리하는 자, 스트림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트림에 여러분이 포이치라는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해서 자, 각각의 라인을 한 번씩 가지고 와서 이제 처리를 하도록 자, 여기에 람다식 또는 메소드 참조를 자, 여기서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메소드 참조를 사용을 했는데요. 자, 람다식으로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 s는 바로 스트링의 자, 앞 글자인 s인데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 s에 뭐가 대입이 되냐면은 바로 파일에 하나의 라인 데이터, 즉 첫 번째 라인 같으면 자바 8에서 추가된 새로운 기능이라고 하는 바로 이 스트링이 자, 여기에 대입이 되고요. 자, 그것을 이제 콘솔에다가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포이치가 두 번째 요소를 가져와서 이제 처리를 할 때는 바로 여기에 있는 두 번째 라인의 요소를 가지고 와서 자, 여기에 대입을 한 다음에 자, 콘솔에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이 람다식을 자, 여기에 제공을 해도 좋고요. 자, 이와 같이 메소드 참조를 이용을 해서 자, 기술해도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을 보면요. 파일이라고 하는 객체를 얻어내어서 이용을 하는데요. 자, 이 파일이라고 하는 클래스는요. java.io에 속해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18장에서 여러분이 배우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패스가 여기에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 패스에서 to 파일 하게 되면은 자, 파일 객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객체를 가지고 파일 리더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 파일 리드는 문자 파일을 읽는 스트림입니다. 18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파일 리더를 만들 때 자, 이 파일 객체를 매개값으로 제공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읽기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자, 버퍼더 리더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 주는데요. 자, 이 클래스도 자, 역시 java.io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에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능 향상을 위해서 버퍼더 리드를 다시 만들어 주는데 자, 매개값으로 파일 리드를 또 넘겨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얻은 버퍼더 리더를 가지고 자, lines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시켜 주면 자, 요 위에 files.lines와 동일하게 자, 스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스트림의 타입은 바로 스트림의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림도 역시 자, 파일에서 자, 라인별로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포이치에서 여러분이 요 위에서와 똑같이 메소드 참조를 넣어서 한 라인씩 자, 콘솔에 이제 출력하도록 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문자 파일이면서 각 라인별로 처리할 필요성이 있을 때 자, 이와 같이 파일스의 라인스를 이용을 하든지 또는 버퍼드 리더의 라인스를 이용을 해서 자, 스트림을 얻은 다음에 자, 람다식으로 한 라인씩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 파일에서 한 라인씩을 읽어서 콘솔에 출력하는 트림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패키지에서 클래스 하나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from file content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문자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저장을 시켜 놓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문자 파일은 자, 책 예제 소스에서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linedata.txt라고 하는 파일인데요. 그래서 이 파일을 열어보면요. 총 5개의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라인에 있는 이 데이터를 한 번씩 처리하는 이제 스트림을 만들어서 자, 콘솔에 출력하도록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패스 객체를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의 get이라는 메소드는요, 현재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 경로로 자, 매개 값을 주게 되면은 그 파일에 대한 패스 객체를 자, 리턴 시켜 줍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하니까요. 자, src 밑에 있는 자, 섹션 02 밑에 있는 자, stream kind 밑에 있는 자, line data.txt다. 자, 이렇게 자, 경로를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Ctrl Shift O에서 자, java.nio에 있는 자, 패스를 자, 임포트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스트림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소로 스트링 타입을 갖는 스트림이죠. 문자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자, 한 라인별로 요소를 처리하는 자, 스트림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한 가지 방법은 파일스에 lines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또 다른 방법은 bufferedreader라고 하는 자, 객체에 자, lines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인 파일스의 lines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자, 문자 파일 안에 있는 자, 라인별로 자, 처리하는 스트림을 얻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림이라고 하는 변수의 대입을 이제 해줄 건데요. 자, 파일스의 lines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자, lines라는 메소드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파일이 어떤 문자셋으로 작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문자셋을 이제 지정할 수 있는 자, 두 번째 lines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개 값은 요 위에서 만든 패스 객체를 대입을 하고요. 자, 두 번째 매개 값은 바로 이 파일이 어떤 문자셋으로 작성되어 있느냐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문자셋을 이제 지정을 해줄 건데요. 자, 차셋 자, 디폴트 차셋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운영체제가 사용하는 디폴트 문자셋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매개 값을 제공을 해주면 이 lines는 자, 이 패스에 자, 있는 이 파일을 읽어서 자, 라인별로 자, 요소화해서 자, 스트림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얻은 스트림을 이용해서 자, 각 라인을 한 번씩 읽어서 자, 콘솔에 이제 출력을 해 볼 건데요. 그래서 for each에 자, system.out 이라고 하는 자, 이 필드에 있는 println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자, 라인의 데이터를 콘솔에 출력을 하도록 자, 했습니다. 자, 메소드 참조죠.
그래서 람다식으로 작성을 한다 그러면 자, 이렇게 작성을 하지 않고 자,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메소드 참조를 이용을 했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자, 예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예외 처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에서 throws IO excep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O에서 자, 임포트 시켜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foeach라고 하는 메소드는 파일에 있는 데이터, 즉 line data.txt에 있는 이 라인을 하나씩 자, 여기에서 이제 출력하도록 이제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총 라인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코드는 5번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트림을 다 사용을 했다면 클로즈를 해주고요. 자, 개행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이와 같이 라인별로 읽어서 자,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을 자, 해보죠. 자, 버퍼드 리더를 얻어서 자, lines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동일한 스트림을 얻을 수가 있다는데요. 그럼 이 버퍼드 리더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버퍼드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파일 객체부터 만드는데요. 그래서 파일 객체는 요 위에 패스로부터 쉽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 자, to file 하게 되면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파일은 java.io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임포트가 필요한데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파일 리드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파일 리드는 문자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을 때 사용하는 스트림입니다. 그래서 java.io에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ew file reader 해서 생성을 하는데요. 자, 매개 값으로는 파일 객체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컨트롤 쉬프트 O에서 임포트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성능 향상을 위해서 버퍼드 리드를 만들 건데요. 자, 이 버퍼드 리드도 java.io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클래스는 모두 18창에서 여러분이 학습하게 됩니다. 자, new buffered reader 한 다음에 자, 여기 파일 리드를 매개 값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자, 임포트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이제 버퍼드 리드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스트림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br.lines라는 메소드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후부터는 바로 요 위의 코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스트림으로부터 한 라인씩을 읽어서 이제 콘솔에 출력하게 되는 거죠.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렉토리로부터 스트림을 얻어서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과 서버 디렉토리의 이름을 콘솔에 하나씩 출력하는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렉토리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와 같이 자, 자바 프로그래밍에 있는 자, source라는 디렉토리를 자, 이용을 해서 자, 이 안에 있는 파일 또는 서브 디렉토리를 자, 콘솔에 자, 출력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디렉토리에 해당이 되는
패스 객체를 먼저 얻어내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일스의 리스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자, 매개값으로 이 패스 객체를 자, 줍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는 이 패스에 있는 바로 이 디렉토리의 내용을 자, 요소로 하는 자, 스트림을 리턴을 합니다. 자, 이때 주목할 점은 스트림의 요소 타입이 패스라는 거죠. 이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과 또는 서버 디렉토리의 경로 정보 객체인 패스가 바로 스트림의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패스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이제 콘솔에 출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포이치가 사용이 됐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 매개값에는 자,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과 서버 디렉토리에 패스 객체가 대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패스 객체를 자, 하나씩 이렇게 콘솔에 자, 출력을 자, 하도록 했는데요. 자, 패스 객체에 get file name 하게 되면 자, 파일의 이름 또는 디렉토리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을 자, 콘솔에 출력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source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에는요. 자, 우리 책에 있는 예제를 담고 있는 자, 프로젝트 폴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 이 메소드는 프로젝트 폴더명을 리턴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콘솔에 출력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파일스 리스트가 하는 역할은 결국 이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또는 서브 디렉토리에 자, 패스를 요소로 하는 스트림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특정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콘솔에 그 디렉토리 내부의 파일 또는 디렉토리 이름을 출력을 하도록 자, 스트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from directory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실행을 위해서 메인 메소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렉토리에 해당이 되는 패스 객체를 자, 얻어낼 건데요. 자, 어떤 디렉토리 내부를 살펴볼 거냐면요. 자, C에 자, 자바 프로그래밍 자, source라고 하는 자, 디렉토리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책에 예제 소스가 저장된 자, 폴더죠. 자, 패스라고 하는 자, 이 인터페이스는 java.nio에 있기 때문에 자, 요것을 임포트 시켜줍니다. 이제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 또는 서버 디렉토리에 자, 패스 객체를 요소로 가지는 스트림을 얻어 볼 겁니다. 자, 파일스에 리스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자, 이 리스트 메소드에 자, 디렉토리의 패스를 제공을 해주면 자,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 또는 서버 디렉토리에 자, 패스 정보를 얻어서 자, 이것을 요소로 가지는 자, 스트림을 만들고 리턴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스트림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 리스트는요. 자,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자, IO exception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요 위에서 IO exception을 자,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트림으로부터 패스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자, 이 패스에 있는 자, 파일 또는 서버 디렉토리의 이름을 콘솔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stream.forEach. 자, 람다식으로 작성하죠. 그래서 패스 객체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자, 콘솔에 출력하는데 자, 패스 객체에 get file name 하게 되면 파일 또는 서브 디렉토리의 이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콘솔에 출력한 거죠.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쭉, 자, 우리 책에 있는, 자, 예제 소스를 담고 있는 프로젝트 폴더들이, 자,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분이, 자, 파일은 없죠? 그래서 이 디렉토리에는 파일은 없기 때문에, 자, 파일 이름은 출력되지 않았죠? 만약에 파일이 있었다면, 그 파일의 이름이 출력이 됐을 겁니다.